3강 쿠버네티스 설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각 마스터 및 워커 노드의 OS 파라미터, OS 방화벽 데몬 중지 및 etc 호스트의 고유 도메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우선 오픈 파일 및 맥스 유저 프로세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OS 방화벽 데몬을 중지시킵니다. 해당 방식은 앞선 리포지터리 구성과 엔진엑스 설치 시에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etc 호스트스의 고유 도메인 설정은 화면의 예시를 참고하여 각 IP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TCP 파라미터를 각 노드에 설정을 합니다. 이제 OS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각 전체 마스터 노드 및 워커 노드의 OS 파라미터 설정, 추가적인 OS 파라미터 설정을 진행합니다. 해당 설정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일단 k8s config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ysctl.system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설정한 다음은 컨테이너 D를 CLI 런타임으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설정입니다. 해당 설정도 화면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문서에도 있으며 쿠버네티스 레퍼런스 페이지에도 같이 있습니다. 전체 노드 서버에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D IO를 설치하기 위해 종속이 되거나 충돌되는 RPM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은 컨테이너 D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도커 리포지터리 연동을 위하여 config 파일 추출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config 파일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 추출한 config 파일의 백업을 진행합니다. config 파일을 vi로 여시고요. 그 다음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문서에도 있습니다. 해당 설정하는 사유는 앞서 도커 리포지터리 서버를 사설 인증서를 통해 설정해서 그러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설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105번) 라인 하위에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노드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옵션은 사설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오류 무시 설정입니다. 다 적용이 되었으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D를 리스타트를 진행합니다. 그 리스타트 되면은 아까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D에 대해서 이네이블 시켜서 노드 서버가 재기동되어도 자동 기동되도록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라인 설치를 잘못 진행했네요. 일단 온라인 설치를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패키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패키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오프라인 설치이기 때문에 패키지 있는 부분 저렇게 여러가지 RPM들이 있고요. 각 서버별로 다 같은 위치에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만들었던 리포 파일을 제거해줍니다. 이제 RPM 명령을 통해 리스토 시켜줍니다. 참고로 RPM 별이 아닌 각각의 파일로 설치할 경우 종속성 오류가 발생하므로 RPM 별 통해서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 런타임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여 컨테이너 D의 프로세스를 확인해 봅니다. 이로써 컨테이너 D와의 연동도 정상적으로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노드 서버가 재기동되도록 쿠버넷이 기동되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건은 Disable SE 리눅스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왑 오프를 진행합니다. 스왑 설정을 디세이블 시키지 않으면 쿠버네티스 설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VM 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가상 메모리 스왑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자체적으로 아예 설치가 안 되게 오류가 발생하므로 해당 설정은 무조건 스왑을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조작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 설정이 다 완료되었으면은 다음은 마스터 1번 서버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 명령은 이렇게 되고 IP 같은 경우는 각 환경마다 다르므로 해당 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필수 이미지를 불러오는 중이었는데 앞선 강의에서의 리포지터리 서버에 그 풀된 이미지들이 옛날 버전이므로 불러오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커 리포지터리 서버 쪽에 일단은 etc 호스트스에서 외부에서 땡겨올 수 있도록 k8s gcr io의 라인이 있는 그 부분을 주석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 에러 메시지 중에서 각각의 이미지 주소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 주소를 도커 풀을 통해서 땡겨옵니다. 이렇게 되면 도커 리포지터리 서버의 도커 이미지로 일단은 저장이 되고요.
각각 오류가 났던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풀로 이렇게 이미지로 댕겨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앞서 etc 호스트스에 k8s gcr.io가 있었던 이유는 오프라인 서버들이 k8.gcr.io라는 도메인을 무조건 호출하므로 이를 눈속임하기 위해서 각각 etc 호스트스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이미지 주소를 이런 쿠버네티스 어드민을 통한 쿠버 어드민을 통한 클러스터 설정 생성 시 저 도메인을 변경을 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이렇게 etc 호스트스의 k8s 도메인을 적용시켜줘서 사용합니다. 이제 전부 이미지를 다 받았으면 k8s 도메인 쪽 etc 호스트스에 조작을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 로컬 리포지토리 서버에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푸시를 받은 이미지들을 전부 푸시를 진행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이 쿠버네티스 서버들이 전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당 작업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는 인터넷에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리포지토리 서버에 해당 이미지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다운받으셨으면 쿠버 어드민 리셋으로 아까 설치하다 오르는 것에 대한 클리닝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명령을 수행합니다. 앞서 잘 받아졌기 때문에 쿠버 어드민 이미지 풀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은 해당 이제 설치 화면은 약 한 1에서 10분 사이에 완료가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앞서 설정한 설정 구문 중에 뭔가 하나가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터 1번 하나만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이 구문은 이제 마스터 2번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일단 저걸 카피를 하시면 카피를 해놓고요. 밑에 거는 이제 워커 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해당 명령도 별도의 메모장에 카피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에 위해 kubectl get 노드나 파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작동이 안 되므로 이런 식으로 커넥션 하셨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명령을 이렇게 수행해 줍니다. 그 다음 kubernetes get 파드나 로드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코어 DNS는 특정
쿠버네티스 모듈이 설치가 안 돼서 현재 패딩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브-넷을 야말 쪽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미지에 docker.io란 도메인을 전부 아까 저희 쪽에 설정한 그 도커 리포지터리 도메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참고로 온라인 설치의 경우,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에 있는 설치의 경우에는 해당 설정의 변경이 필요 없이 바로 어플라이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끝났으면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kubectl apply 해가지고 -f 그 전에 웨이브-넷 야말을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면은 get pod 하면 바로 이렇게 파드가 이니셜라이징 되며 러닝이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 코어 DNS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됩니다. 네, 기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터 1번 구성은 완료되었고요. 마스터 2번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복사한 명령을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해당 명령은 반드시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 명령을 수행해줍니다. 마스터와 똑같이 이미지를 풀링해 오고 정상적으로 풀링이 되면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것도 못해도 늦어도 약 5에서 10분은 소요됩니다. 물론 빠른 시스템은 한 1에서 3분 내로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네트워크 환경이나 문제, OS 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무한 루프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엔진X 로드 밸런서 쪽으로 트래픽이 들어옴을 확인됩니다. 1번 서버와 똑같이 쿠버네티스 명령이 수행 가능하도록 화면과 같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스터 서버 2번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와 화면과 같이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전체 이제 기동된 파드 및 데몬셋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 서버 2번 환경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제 각 워커노드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 컨트롤 분위에 없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각 워커노드에 전체 다 시행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워커노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이제 로드 밸런서 보면 각각 통신에 의해서 저렇게 액세스 로그가 진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각 워커노드 서버예요. kubectl 노드 하면은 현재 이렇게 포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yz를 넣으면은 각각의 노드 서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매트릭스 서버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메인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해당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화면과 같이 파일 하나 생성해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 URL이 정상적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 후
apply로 적용해 줍니다. kubectl get pad-a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쿠브탑 명령을 내리면은 화면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kubectl edit 명령을 통해 화면과 같이 명령을 통해 들어가 주시고요. 밑에 secure 포트 4443 포트 아래 하위에 화면과 같이 옵션을 넣어 줍니다. 이 오류가 발생한 사연은 현재 여기가 사설 IP 존이고, 그리고 인증서들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증서 및 사설 IP 정보임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이후 kubectl tab 명령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빠른 시스템은 한 1분에서 3분, 늦은 시스템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화면에 해당 명령을 통해 성능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kubectl 탑 같은 경우는 일반 리눅스의 탑과 비슷하지만 리눅스의 탑과 같이 실시간적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보고 싶을 때 명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지표는 CPU와 메모리 증식 정보입니다. 또한 노드 및 파드, 컨테이너에 대한 CPU 및 메모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경우 화면과 같은 명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현재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5강쯤에 나올 얀말 파일 설명 중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n-n test.sbr 명령을 통해서 화면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스 옵션을 통해 컨테이너 내부의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